윤석열 대통령이 이 홍장원의 공작, 각종건의 유튜브 출연이 공작의 시작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자, 그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했던 말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김현태 대령은 자기 상관인 각종건 특전사령관의 수상한 행적도 오늘 일종의 폭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각종건이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면은 각종건이 이제 김현태 대령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각종건이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 150명이 넘어가면은 이 의결을 해버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이제 김용현에게 조금 전에 들었다고 이야기했죠. 김용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김용현이라는 말은 안 하고 마치 이제 위선에서 15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707이 특수전 사령부 안의 최정예 부대인 707이 그 단장이 김현태입니다. 707이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 707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이게 은근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707이 의사당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 그래서 150명이 안 되게 끌어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강한 의조로 강한 의조로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사정을 하는 느낌이었다. 자기 부하에게 지시를 하기는 하는데 강하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사정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김현태 대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분명히 각종건은 707 단장에게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일종의 그럼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또 제가 이제 각종건의 말이 계속 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하듯이 지시를 했죠. 어쨌든 뭐 지시의 강도가 좀 그 사정적으로 뭐 했지만은 그런데 그 각종건이 그동안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부당한 지시여서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에서 잘라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는 707 단장에게 쭈삣쭈삣하면서 사정을 했죠. 그때는 뭐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전까지 그 각종건은 자기가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명백히 이것이 위법 사항이고 임무를 수행한 인원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병력에게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병력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게 내가 항명인 줄 알지만 이것은 나중에 우리 부하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시를 받은 707 단장은 707이 의사당에 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정적으로. 자기는 그전에는 내 판단에 의해서 아니야 이건 대통령의 지시라도 못해 했다고 했는데 그 지시를 받았다는 그러면 지시할 것도 없죠. 김현태 그 707 단장의 지시를 안 했어야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했어야죠. 자기 선에서 딱 끊었다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일종의 뭐 진실이 밝혀지는 것처럼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거꾸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든 경강부회를 하려고 하는 패널들도 있고 언론도 있지만은
가장 분명한 것은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딱 두 사람.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한 홍장원,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이 각종건, 두 사람의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에서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종건이 이 처음에 이 검찰 조사나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 국회 본회의장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도끼라는 말은 저는 또 못 들었어요. 이게 디테일한 데서 계속 이거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각종건이 국회 쪽 정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사들이 각종건에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는 말은 누가 했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듣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죠. 아주 표정 없이 각종건을 응시를 하다가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 하니까는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식 웃으면서 재판관들 쳐다보고는 허참 어이없다는 듯이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 변호인들이 각종건에게 그러면 도끼 얘기를 누가 한 거냐, 이 막 신문에도 나고 검찰 공수처장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종건이 또 분명히 도끼는 기억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 보도에 도끼가 들어가 있었다. 자기는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도끼가 지금 갑자기 또 왜 또 등장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원은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죠. 듣지도 않았다는데 자기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이 검찰 공수장이 그럼 잘못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각종건은 도끼는 공수장도 잘못된 것이고 발언한 기억이 없다, 자기가 말하지 않았다. 그럼 이게 갑자기 어디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본인이 없던 상황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그 상황을 했던 말을 또 기억을 못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 이 국회의원들 끌어내 싹 다 잡아들여, 이 두 개 다 그게 이제 허위나 왜곡으로 밝혀지면은 이거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 두 가지 그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종건 이제 정의인 신문이 끝나고 오늘도 문형배 현재 소장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이 직접 신문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신문을 하는 발언권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하도록 발언권을 줬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각종건이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전에는 의원, 국회의원 해놓고 인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사람을 놔두고 이런 인원이라는 표현은 안 한다. 본래 그런 표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을 뭐 끌어내,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인원을 끌어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통 이제 군 출신들은 군에서는 뭐 인원, 요원, 병력 이런 말을 쓰지만 윤석열 대통령 군 생활을 안 했죠. 근데 인원 이런 말을 잘 안 쓸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끌어내,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인원을 끌어내, 이거 군 용어 비슷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는 인원이란 말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의원이면 의원이지. 근데 의원이 내가 안 했고 안 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인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조차도 각종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가 이게 나중에 추궁을 당해서 궁지에 몰리니까는 인원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윤석열 대통령은 써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전화를 했느냐? 그 각종건에게.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 당시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해서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휘 통제실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화상으로 보고 있군요. 수고하는군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게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인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끌어내 라고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은. 그때 TV 화면이 전부 다 이제 온 국민이 그때 뭐 생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는 가장 그 혼잡한 순간이 그 군인들이 조금 전에 707 단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막아서고 그래서 막 혼잡했죠. 그 상황을 보고 그 병력이 특전사 병력이기 때문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 어떤 불상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붙입니다.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공작 그리고 각종건 특정사령관이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자, 그날이 12월 6일에 홍장원은 뭘 했느냐. 먼저 홍장원은 12월 6일에 홍장원과 이 각종건이 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 공작을 했고 탄핵까지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12월 6일 날 홍장원은 그때 박선원 국정원 출신 민주당 의원 제가 홍장원과 박선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두 사람은 국정원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고 국정원 1차장 선후배다. 그때 홍장원이 일종의 메모, 뭐 체포 명단에 담긴 메모 이거를 박선원에게 넘기죠. 12월 6일 날. 그 12월 4일 날 계엄이 해제되고 그다음에 정보위가 열리는데 국회 정보위에 가가지고 박선원에게 메모를 넘긴 게 12월 6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이야기를 했죠. 그 시점부터 탄핵 그리고 내란죄의 프로세스가 시작이 됐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직후에 홍장원을 해임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쪽에 계속 그 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홍장원 이제 해임을 요청을 해서 내가 결재를 했다. 그 다음에 결재를 하고 나서 갑자기 한동훈 체포 등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제 홍장원이 한동훈에게 알려줬다는 이야기죠. 그 체포전 명단에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체포전 명단에 당신도 들어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한동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권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걸 공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에 그 이야기가 있었고 홍장군은 12월 6일 그러고 각종건은 왜 12월 6일이냐. 바로 그날 김병주 TV에 출연을 합니다. 특전사 사령관실로 두 사람을 오게 해서 두 사람이 간다고 했죠. 그 출연을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처음에 요원이라고 했다가 인원 요원이라고 했다가 박선원 김병주의 유도 신문에 의해서 유도 발언에 의해서 국회의원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작이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늘도 이 두 가지 의문스러운 사람들, 각종건의 진술이 있었고, 그리고 거제에 있었던 홍장원의 진술까지 다 하면은 과연 이것이 이번 사태가 처음에 촉발된 말 싹 다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것이 과연 있었던 이야기인가? 싹 다 잡아들여는 있었던 이야기죠. 목적어를 홍장원은 모른다고 했죠. 목적어는 간첩입니다.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싹 다 잡아들여.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죠.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간첩을 잡는 것이지 정치인을 잡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공작, 내란 공작의 주동자로 지목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권이 개입을 해야지 완성이 됩니다.